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아침부터 참 이슈가 많았죠. 삼성전자 실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마이크론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 시원치 않은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무역 전쟁에 불을 지피는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숭숭하고요. 금요일인데 금요일 같은 기분도 안 듭니다. 저희가 현재 들려오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고요. 과연 투자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이번 한 주 그래도 마무리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NH투자증권의 이현준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영상부터 그럼 함께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서프라이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14조 6천억 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1조가 더 많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실적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한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1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6%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6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8.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한 분기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달성한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15조 1,500억 원을 또 한 번 넘어서면서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 14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상을 뛰어넘고 1조 원 이상 많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반도체 실적이 여전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시황이 좋았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서버용 반도체 수요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오늘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가 않았지만 이 전체 이익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최대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은혜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D램과 낸드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야 잘 나올 것으로 모든 이들이 알고 있긴 했었는데 다만 삼성전자에서 좀 걱정인 것은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이제 휴대폰 사업부 IM 부분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과연 조금 더 플러스가 나왔길래 시장 예상치를 영업이익 1조 원이나 더 많이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물론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있었지만 스마트폰 부분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 부문은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3월에 출시된 갤럭시 S9 효과 덕분입니다. 사실 갤럭시 S9이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전작인 갤럭시 S8보다 한 달 먼저 출시되면서 조기 출시 효과를 받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0여 국에 출시한 덕분에 국내 판매는 저조했어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은 예상대로 주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 X의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X이 잘 팔리지 않자 여기에 들어갈 OLED 패널을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9% 감소한 3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스마트폰 부문의 이익이 늘어난 덕분에 디스플레이 실적 부진을 완전히 상쇄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좀 이번 실적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놀랐어요. 저는 대략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맞아 들어가는 수렴 현상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난 밤까지만 해도
지금 예상 1분기 실적이 14조 5,500억 원 예.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터져 나오니까 이건 뭐 그냥 아침에 느낌은 잭팟인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는데 근데 내용도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IT 부분에서 계속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공공 부문도 그렇고 이것을 도입하는 기관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예. 이게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증폭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이 낸드 플래시나 DRAM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호조 11조 정도를 지금 구성하는 것 같은데 수익금 중에서. 그런데 이제 IM 쪽은 어떨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트레이드오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아이폰 X가 부진하니까 S9은 올라갔는데 그 대신에 이 아이폰 X가 부진한 것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디스플레이는 그냥 선방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전체 이 수익 중에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각 사업부의 이 균형을 매우 절묘하게 잘 맞추면서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의 어떤 최적화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떨 것이냐, 이 질주는 언제 멈출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예. 그래도 이게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예측을 했지만 올해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예. 이 어떤 호조 행진을 지속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부문별로도 저희가 뭐 아직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지만 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앞에서 뭐 기자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다만 뭐 아쉬웠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하셨던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고객사 최대 고객사인 북미 애플이 지금 뭐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좀 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OLED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예. 라는 좀 이슈들이 나오게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디스플레이 부문에 대한 어떤 좀 전망치 자체는 계속해서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제 아이폰 X가 판매 부진하고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애플 전체에 대한 어떤 약간 회의 섞인 시선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삼성이 내부적으로 자체 핸드폰들이 조금 더 많은 판매량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사실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이 차지하는 절대 수치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반도체가 계속 이끌면 실적도 계속 우상향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개티라고 한다면 이제 총수 공백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때문에 뭐 내부에서도 환호할 수만은 없겠다 싶어요. 지금 실적은 정말 이게 뭐 샴페인 터트려도 좋은 날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어두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죠. 지금 이제 오너 리스크 혹은 리더십의 부재.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말 전문 경영 체제로 똘똘 뭉쳐서 지금 실적을 최대한 내고 있는 게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예. 문제는 총수가 지금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경영 복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혹은 지금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예.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나오고 네. 어쩌면 대법원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돼서 다시 이제 이 집행유예가 끝나면서 예. 또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좌불안석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 시절에 MB 정부에서 네. 이제 뭐 그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 대납이라든가 또 뇌물 의혹이 네. 터져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연이은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삼성에 대한 이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노조 와해 이제 문건까지 터져 나오면서 이게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흑역사였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글로벌라이제이션 돼야 되고 네. 뿐만 아니라 오너 리스크를 뭘로 메꿔야 되냐면 결국은 주주권이 강화밖에 없거든요. 거버넌스를 이제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연히 흘러갈 거로 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는 총수의 지위와 역할은 약화되고 이제는 이제 글로벌 경영의 손색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과거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삼성은 어쨌든 이제 좋아도 웃을 수 없는 표정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해요. 총수가 공백을 이렇게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년이 넘도록 계속 뭐 최고가 그리고 실적도 최대 실적 뭐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잠깐 2분기 전망 해보고 삼성전자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고 이미 2분기에 한 15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했었는데 1분기에 찍었으니까 더 높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2분기 전망,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상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부분의 이익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서버 부문에서의 증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계속해서 또 신산업들, 지금 5G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기타 이제 IoT도 계속해서 좀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제외하고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핸드폰 부문, IM 부문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본다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절대적으로 어떤 저평가적인 상황에 더불어서 여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는 거죠. 액면 분할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좀 겹쳐진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을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다른 업종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